명절 휴가, 1월에는 별다른 호재 네. 없이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온 말인데요. 올해는 좀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계속 박스권에 네.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장 속에서도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에 대한 뉴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목까지 이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인 가운데 유독 한국 주식시장만 개걸음을 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증시 전문가들은 디커플링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의 키워드를 위기관리와 내실로 잡았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무리하게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사업 규모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지난 4분기 GDP 성장률 8분기 만에 반등하는 등 최근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내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내수 중심의 회복을 꾀하고 있어 중국 내수 시장의 진출에 성과를 거둔 종목들을 주목하라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시장을 보면요. 글로벌 증시와의 이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GDP 성장률 잘 발표가 됐고 미국 실적들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우리 시장도 여기에 힘입어서 상승할 만한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간밤에 끝났던 유럽 증시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좀 확산이 되면서 또다시 신고가 돌파 분위기가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신고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실 때에도 시장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한국만 유독 지금 빠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탈동조화라고 하는데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어제죠. 21일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5%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 내외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일각에서는 뱅가드 펀드 말 악재가 조금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일단은 호재거리가 없다는 데서 너무 지금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1분기라고 하면 우리가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하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 자체가 넘어가야 되는데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전차군단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수급 공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 업종으로 넘어가줘야 되는 수급인데 화학주 아시다시피 지금의 시장의 예상치보다 지금 20%가 하락하기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돈 자체가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지, 지금 한번 상태를 한번 보시면 뱅가드블 악재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미국에서의 펀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뱅가드 펀드일 뿐이고요.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나 그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지금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호재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안에 내용을 보시더라도 금융주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쏠리는 모습 나타날 건데요. 그만큼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악재가 분명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 실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큰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작은 박스권 하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도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언급해 주셨지만 뱅가드 펀드발 악영향, 일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외국인들로 의해서 셀코리아로 이제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팔고 있는 종목 중에 좀 빠지는 종목은 사볼 만한가라는 의견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아실 때 주식이라는 건 롱텀과 숏텀이 있죠. 그만큼 롱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가지고 달린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시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전차 군단이라고 해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볼 때도 엔화의 우리가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언급을 좀 드리면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 구구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 업체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강세가 유지되는 한 다시 한 번 더 IT 부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시면 안정성 검사 아니면 수리비 자체가 외제차보다는 국내차가 적게 든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시청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비 심리를 부추긴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매출 자체가 크게 안 나오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경기 민감 업종, 그러면서 중국과 사이클 관련이 좀 많은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철강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업종을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뱅가드발 악재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 박스권 작은 하단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역발상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업종으로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중국 관련 내수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많은 기업들이 올 한 해 새해를 맞아서 이제 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대부분 10일쯤 해서 이 투자 계획을 다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와 롯데만이 현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이 대기업들 발표를 늦추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국내 증시상의 문제겠죠. 그만큼 곡간이 채워져 있으면 비유를 한다면 곡간 안에 지금 곡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을 빌려주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요 그룹들에 인해서 지금 연기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적인 부분 자체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원화 강세 그리고 신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못을 빼주겠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겠다고 박근혜 당선인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투자를 망설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월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투자 모멘텀 자체가 들어갔을 때 1월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캐시카우 시장에서의 매출 자체를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라도 라이징 스타죠. 성장 동력, 그리고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을 통해야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투자를 했던 기업은 바로 LG그룹밖에 없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20조 원 내외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작년과는 지금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17일 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과
엇물리면서 더욱더 높은 상승세를 좀 더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만큼 24일 날 있을 특허 침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캐시카우 시장 안에서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신정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구체화가 되거나 아니면 원화 강세 기조 자체가 좀 더 약화가 되는 순간에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소규모라도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규적인 펀더멘털 가치를 찾아보시는 전략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